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초대석의 김경훈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 시점에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광화문 초대석에서는 전홍준 의학 박사님을 모시고요. 몸에 깃드는 모든 병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 이런 주제로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선행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저서를 출간하신 의학 박사 전홍준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작가님이라고도 부르고 예. 의학 박사님이라도 부르고 예. 여러 가지 부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의 저서들을 좀 봤는데요. 예.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외과 의사이신 박사님이 대체의학과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놀랐고 흥미진진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나이가 들면 몸이 회복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병이 들고 나면 몸이 확연히 나빠지고 그런 걸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박사님은 되돌리기 힘든 몸을 리셋, 즉 다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생명 리셋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우리가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초기화, 처음의 상태로 되돌린다. 그렇죠. 되돌리는 예,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 리셋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쇠하고 병든 몸도 예. 다시 리셋, 사춘기라든가 유아기처럼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예. 여기서는 그런 걸 이제 뜻하지 않고 예.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초기에 예. 병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수렵 채집 시기입니다. 수렵 채집. 예, 그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원시 시대. 아 그렇죠. 오. 그 시대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없었고 예. 요즘 흔히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예. 비만, 암, 예. 또 뭐 치매, 그리고 뭐 우울증 같은 그런 만성 난치병은 이제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예.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땅을 맨발로 밟고 맨발로 햇볕을 밟고. 쪼이면서 이제 돌아다녀요. 네. 먹을거리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서 채취를 해서 예. 불이 없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이제 천연 그대로 먹고 그리고 날이 어두우면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서 숙면을 취하고 네. 지금 같은 긴장이나 가로나 이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 시대 사람들은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예. 이렇게 추위나 더위 그렇지 자연적인 그렇지. 스트레스겠죠?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거나 예. 그런 스트레스는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환경, 네. 그다음에 그런 생활 방식이 예. 그 당시 인류들의 유전자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병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농업 목축 시대에 들어와서 예. 더 나아가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예. 이게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는 난치병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있던 게 이해했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병원에 가도 병이 잘 안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못 고치는 병 많죠. 예, 너무 많고 예. 사람이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이제 질병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 해서 지금 현대 의학이 다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발전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명의 사회 이제 혜택을 보죠. 그렇죠. 예, 그걸 누리더라도 이제 우리 기본적인 생활을 그 시대 병이 없던 시대 사람들의 유전자 상태로 다시 되돌려서 리셋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사님뿐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 고혈압, 당뇨병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병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생겨난 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생명 리셋이라는 거는 몸이 좋았던 때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치유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병의 원인을 이제 추구해 가게 되면은 예.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세포. 그럼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는데 그 세포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와 약 24,000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전체, 게놈 그럽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유전자가 손상 내지는 변질돼서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 질병별로 고혈압은 몇 번째 염색체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난다거나 당뇨는 뭐 암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유전자 암을 해도가 유전자 지도를 만든 이후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병은 유전자가 고장나는데 그 유전자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이 없던 시대의 생활 방식과 생활 환경을 우리가 응용해 가지고 네.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유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염색체와 유전자를 합해서 유전체. 그런데 네. 그 유전자 24,000개 유전자는 피아노의 건반에 해당해요. 예. 그러면 그 연주자는 내가 연주자예요. 네. 네. 그 연주자가 어떤 곡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곧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해서 예. 어떤 생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은 정말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듣기 너무 고통스러운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서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네. 육체와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행복을 드러낼 자기가 거냐.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예, 예. 아는 거는 건강과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좋은 연주를 하면 된다. 그게 굉장히 좋은 예, 표현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 유전체 중에 예. 아주 좋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잘 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다시 한번 자, 드리고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피아노에 네. 다 누구나 다 좋은 피아노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연주자에 따라서 연주에 따라서. 예, 그 유전자는 이 주인이 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마음의 선택, 예. 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그가 어떻게 숨쉬고 먹고 또 활동하고 관계를 하고 네. 그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그 성능이 네. 유전자가 발현이 완전히 달라지. 건강으로 나타날 거냐, 질병으로 나타날 거냐. 그렇죠. 예, 그걸 결정한다 그러냐. 근데 박사님은 지금 외과 의사시잖아요. 예, 예. 외과 의사라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그 고장난 부분을 칼로 도려내거나 아주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말하자면 자연 치유 회복 방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그거를 자연 치유 의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예. 그 의학을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의학은 모든 의학이 동서 네. 고금의 모든 의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 치유 의학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예. 우리에게 병이 일어나는 거나 또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 내 안에 들어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과 자연 치유력이 치료하는 것이지 네. 수술이나 약이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치유 시스템은 되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고 면역력이 있고 세포 재생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상처가 나면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아물잖아요. 예, 아물죠. 감기가 있어도 약을 네. 안 쓰더라도 일주일이면 대개는 낫고. 그렇죠. 예, 내 안에 원래 갖춰져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과 자연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하는데 우리가 그럼 왜 수술하고 약을 뭐라고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러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더 잘 발현되도록 하도록 돕는 거예요. 약이나 수술은. 예를 들면 이제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꼬매야 되고. 뒤에 네. 벌어졌는데 네. 자연 치유가 되도록 기다리려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는데 수술하면 일주일이면 아물게 하고 그렇죠. 또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때 항생제를 쓰면은 항생제가 그 병균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이렇게 선다. 예, 하는데 그 면역 체계가 이 일을 잘하도록 약을 써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의학은 자연 치유 의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박사님은 40년이 넘도록 양병원에서 양방으로 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오셨다고 전 들었는데 예, 예. 외과 의사니까 외과 의사를 하면서도 자연 치유학을 예. 거기다 접목을 시켰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자연 치유학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고 볼수 계시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사례가 많았겠어요. 제가 이런 자연 치유 의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계기가 있습니다. 예. 1986년에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암센터가 한 군데 있었어요. 예. 대학병원에. 그때 그 암센터에서 간암 환자였는데 60세 가량 되는 간암 환자였는데 어떤 치료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환자가 이제 그 암센터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묘자리도 많은 아이고. 환자가 예. 저에게 암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예. 진통제나 하나 맞고 링걸 주사 하나 맞으려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자연치유 의사로서 유명한 와타나베 쇼라고 하는 도쿄의 자연치유학 연구소장이 쓴 책하고 예. 또 고다 미스라고 오사카 대학의 미생물품 연구소 의사가 쓴 책하고 예. 또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닥터 버나드 라운이라고 하는 그분 노벨상도 받은 분인데 예. 그분이 쓴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책들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서양의학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암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렇게 이제 3대 치료. 그렇죠. 뭐 그것도 좋은 장점이 있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결과만 치료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병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정말 자연과 그 합일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면 낫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서양 의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나 예. 제2의 히포크라테스인 파라켈수스와 예. 한 개 자연 치유학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이 서양의학의 원료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연치유학이다. 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병이라는 것은 의사의 의술로 나는 게 아니라 nature. nature란 말은 이 자연이. 물리적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 그 본성, 인간의 참 마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네. 우리의 육체는 이 천지 우주의 자연의 질서로 회복하면은 예. 그 자연의 힘이 병을 낫는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언뜻 듣기에는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원래 방금 의학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연치유학. 예. 이게 원래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것을 추구하던 거다. 예. 우리 의학이 왜 수술과 약물 위주적으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치우쳐 빠진 있죠. 사실은 예, 치우쳐 이런 의학의 모습은 이렇게 된 건 100년밖에 안 됩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네. 전쟁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수술하고 약을 쓰면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그게 되니까.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쟁이 100년 나면은 정도는 이런 수술 방법이 그래서 의학이 현대 있었다. 서양 의학이 이렇게 됐고 그럼 박사 말 들으면 주류의학은 지금 자연치유학이 그렇습니다. 주류의학이네요. 사실은 지금 이걸 대체의학 어떻게 하는데 진짜는 대체가 아니네요. 원래 주류네요. 원래 의학의 본령이에요.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예. 고혈압 환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년 남성들의 상당 고민이에요. 약을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많을 지경인데 제 주변에 봐도 이외에도 성인병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자연치유학으로 거의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된다. 됩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 그 인류의 역사 초기에 병이 없던 시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이번에요. 제가 이번 그 초여름에 그 봄철에 그 산불난 지역이 전국에 있어가지고 그죠. 제가 이제 소속된 의료봉사 단체하고 같이 산불 지역에 의료봉사를 갔는데 제가 좀 놀랐는데 그 농촌 지역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너 사람 중에 한 명이 고혈압 환자 당뇨약을 먹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릎 관절 수술한 사람, 디스크 수술한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한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0년 전이나 60년 전에는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 전에 없었다. 없었어. 왜 이렇게 많았느냐? 옛날 5, 60년 전에는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자연에서 난 음식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해가지고 장내 환경을 손상시켜서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는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그 잘못된 반자연적인 생활 습관과 그 생활 행동이 병입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의학계에서는 우리 몸에서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대표적인 4가지 세포가 있다. 들었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뇌세포, 심장세포, 그다음에 신장세포, 그다음에 관절연골세포. 저희 모친께서 관절연골이 다르니까 병원에 갔는데 저는 재생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뭐 무슨 줄기세포 이런 걸 보니까 관절연골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도 재생 가능한 영향이 있습니까? 그럼? 예, 영향 있죠. 예. 그 거의 대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 후성 유전학이 이제 나오면서 네. 이런 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런 증거를 보이는 이제 증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녀의 청자 난자가 예. 만나는 것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수정란이 조금 더 진화하면은 예. 이제 줄기세포가 돼요. 예.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이제 만능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실험도 있어요.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액에다가 이제 담궈요. 그 예. 배양액은 세 가지가 다 성분이 다른 것에다가 예. 이제 담궜어. 그런데 어떤 줄기세포는 유전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 세포는 이 지방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근육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유전자는 똑같은데 예, 예. 이제 왜 그러느냐? 그 배양액의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배양액이 환경에 따라. 예, 원래 그 줄기세포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예, 배양액의 성분에 따라서 분화가 달라지게 돼. 이건 우리가 뭘 말하냐면 예. 우리 사람들이 취하는 환경, 예. 자, 육체적 환경과 마음의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로 분화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이게 바로 이제 후성 유전학입니다. 예를 들면 본래 이제 우리가 그 예. 전통적 유전학은 예. 부모로부터 한 번 유전자를 타고 나오면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예. 않는다. 원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즈에서 예.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후손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아하. 하는 아주 정말 2,500년 의학의 역사에서 예.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후성 유전학이 엄청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이 쓴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이라고 예. 그건 우리나라에는 당신은 유전자가 아니다. 유전자는 내가 유전자가 아니라 그 유전자는 피아노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 연주자는 안돼. 내가 그 유전자의 발현, 병을 만들어낼 것이냐 또는 건강을 만들어낼 것이냐를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하는 키는 누가 지고 있냐? 내가 지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다르게 발현시킬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다르게 후성적으로 발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진짜?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특히 후성 유전학이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예.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유전자가 같아요. 부모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생활 방법과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너무 많은데 네. 같은 쌍둥이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맞아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과로하고 술 담배도 많이 먹고 예. 정말 건강에 해로운 그런 생활 습관과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한 40대나 50대 되면 비만에다가 수많은 심장병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식과 그리고 좋은 습관, 술 담배도 안 하고 숙면을 잘 취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40, 50대에 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그러니까 또 7살 먹은 자매 쌍둥이가 자기 엄마가 감기에 걸렸는데 그 이제 한 쌍둥이는 그 자기 엄마 감기 걸렸고 좀 밥을 잘 못 챙겨줬어요. 그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매하고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미워한가 봐.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자매가 나중에 커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 자매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정신과에 다니고 여기는 건전하게 성장하고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부모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떠한 생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를테면은 뭐 위암 유전자를 타고났다거나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병 유전자를 네. 타고났다가 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그대로 내가 운명처럼 위암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나쁜 병적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과 생활 방법을 선택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습관을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지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해서도 이제 박사님 저서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생명 리셋 저 그 책을 조금 보니까 필수적인 이렇게 하는 행동 실천 요건이 호흡, 음식, 활동, 마음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죠. 그래 살고. 그리고 이제 숨만 쉰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돼요. 운동과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쓰고 하나를 더 하자면 관계까지를 5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안 먹어도 한 달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을 안 먹으면 한 일주일까지 산다고 그러거든요. 숨을 안 쉬면 5분도 못 살아요. 그렇죠. 숨을 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에 문제 있거나 뭐 그러면 그 먹는 것에다만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숨을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진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숨 쉬는 것에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명상 호흡법 이런 데서 좀 나오긴 하는데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뭡니까 바쁘고 급하고 긴장되고 그렇죠. 또 과식을 하면 숨을 깊게 쉬지를 못해. 그래서 숨이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폐의 중간 부위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자 공기가 우리 횡격막이 있는 폐 아래쪽까지 쭉쭉 들어가야 되는데 심호흡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깊은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이걸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음식도 있습니까? 음식을 과식을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과식을 하는 게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요. 이제 소화 분해돼 가지고서 이제 세포 안으로는 포도당으로 바꿔져 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발전소가 있어요. 아궁이와 같은 게 있어. 이제 음식이 영양분이 산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궁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들어가서 불을 뗄 때 이제 거기 휘발유가 산소입니다. 그다음에 불씨가 햇빛이에요. 우리가 깊은 숨을 쉬고 햇빛을 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궁이 불을 뗄 때 조금씩을 넣어가지고 완전 연소를 휘발유를 뿌리면서 불을 잘 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욕심 사납게 그냥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몽땅 몰아 넣으면은 많이 먹고 새카만 연기만 나가고 불완전 연소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요. 과식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음식을 오래 씹어야 돼요. 이걸 꼭 깊게 알으셔야 돼요. 자, 물이 되도록 씹어서 내 안에 있는 장 내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소화 흡수 및 면역을 담당하는데 급하게 많이 먹어놓으면요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 장내 환경이 나빠서 모든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오래 씹고 그리고 음식을 정말 즐겁게 먹어야 돼.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을 뭘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그리고 삶에서 행복하고 풍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선택한 사람하고 나는 건강이 좋지 않고 늘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항상 결핍되어 있고 내 삶에는 항상 고통과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제면 유전자를
병으로 만들어내는 후성 유전학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이제 우리는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흙이라든가 해나 공기가 다 감사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이. 그렇죠. 예. 그런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예.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많아요. 자연과도 갈등을 만들고 예.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갈등을 만드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한 사람이 이미 되어 사람처럼 예. 숨쉬고 먹고 그렇죠. 활동하고 잠자고 그러면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키워드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 리셋, 그다음에 자연 치유 의학 예. 이걸 꼭 좀 명심을 하고 생활에서 좀 적용을 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광화문 초대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필요한 점은 의견 있으면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댓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준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